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. 먼저 앞장선 단위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.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. 후춘 방향으로만 쏴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에 많이 이렇게 무모하게 희생됐습니다. 그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? 배웠습니다. 드론에 대한 전투의식과 이런 건 따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. 빠른 사람만이 산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나사하면 뭐 뛰거나 움켜쥐 숨거나 뭐 그런 훈련을 하고 무인기로 직접 떨구는 훈련을 못 해봤습니다. 마기 무인기라고 합니까? 어떤 거요? 마기 무인기 그 큰 무인기인데 그래서 폭탄을 달고 다니는 그런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이 돼가지고 폭탄을 떠오르는 그런 무인기라고 합니다. 수류탄장 끄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자고 합니다. 예, 이 드론 전쟁이다. 사실상 러우 전쟁을 드론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네네. 이제 총알바지 역할로 북한군 파병군이 쓰이고 있다, 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진술에 따르면 뭐 마귀 무인기라고 해서 빠른 사람만이 산다. 그러니까 이 드론 기술을 네. 빠른 달리기로 극복해야만 하는 그 전쟁 상황 속에 열악한 그 현장을 지금 이 파병군이 생생하게 증언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. 이 드론 전쟁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전술이 정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앞서 나왔던 관련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론 계속 날아 계속 땅땅땅땅땅땅땅 예 땅땅땅땅 해가지고 예, 정 교수님, 사실은 이 파병군, 북한 파병군들이 최정예 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이 드론 전술에도 다 대비가 돼 있었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추측이자 추정이었는데 지금 이 리모 씨 증언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빠른 사람만이 산다. 이 정도가 지금 드론 전쟁에 대응하는 파병군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북한군 최정예 부대라도 하더라도 원래 기본 전술이 산악지대에서의 전투에 최적화된 산악에 거지. 그 평지 논란이 있었죠. 그렇죠. 예, 네. 저런 평야지대에서의 전투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교리나 뭐 전술 훈련들이 없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정을 했을 때 이게 북한이 파병을 위해서 그러면 작년부터 북한 내부에서 좀 모의 지형 같은 데서라도 훈련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의 현장에서 근데 실제 전투를 하면서 지금 병사들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보병 전술 중에 그 사람이 저격을 하는 거 피하기 위해서 갈짓자로 뛰어라 뭐 이제 이런 것도 네.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비슷한 거죠. 그냥 빠른 사람만이 뭐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건데 드론의 저격 그 영상들을 보면은 사람이 저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위에서 보면서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저격수가 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.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.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노출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러시아군을 평야지대에 파병한 게 아니라 평야지대에서 전투를 벌여야 할 때에는 러시아군보다는 북한군을 활용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한 꼴이 된 셈이잖아요. 예, 그 뭐 우크라이나 전장 자체가 다 거기가 개활지 평야지대긴 해요.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이제 장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쿠르스크를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공격당해가지고 뺏긴 거잖아요. 네.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동부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을 옮기면은 또 동부 전선이 위험해지죠. 거기에 이제 북한군들이 한 10,000여 명 들어가서 대신 이제 싸움을 좀 벌여주니까 러시아군의 이제 전쟁 장기 지속 능력 그거를 더 보강을 좀 해준 측면이 있죠. 그러니까요. 그 총알바지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적으로 너무 단정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 증언을 통해서 보니까 맞는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임주혜 변호사님 이 증언들 가운데 2,500명 가까이 왔는데 본인 혼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무인기 조종사에 대해서 현지 전장터에서는 좀 다른 인식이 북한군에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군인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. 지금 한 500명당 한두 명꼴로 보위부,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당국의 사람들도 함께 파견되어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군인들에 대해서 이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상적으로도 뭐 근무 조건 같은 부분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무인기 조종사가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
대한민국 군인으로 알고 싸웠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장을 하고 있지만 이 조종사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사람들, 대한민국 군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군이 더 악착같이 싸워야 된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. 한국과 싸운다고 생각했다는 그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이 군인들 러시아에 파병될 걸 제대로 모르고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. 결국 본인이 누구와 싸우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실상 속아서 나왔다.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.